스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자, 인도 현대불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에게는 가장 관심 있는, 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또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세계 불교 또는 불교가 아닌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도 가장 주목을 받는 불교, 현대 인도에서 달라이 라마, 정확하게는 달라이 라마 14세 텐진 기아초라고 하는 성명을 가지신 달라이 라마가 이제 계속 윤회 전생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현재 달라이 라마는 14세지요. 그러지만은 달라이 라마 하면은 이제 이분을 말하지 뭐 과거 13세까지를 말하는 건 아니니까 보통 명사가 고유 명사가 된 셈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 달라이 라마를 중심으로 그분이 이제 중국의 마오쩌둥에게 밀려서 인도로 오셔가지고 망명정부를 세우시고 이제 정치적으로는 망명정부 수장이자 종교적으로는 이제 종교 지도자였다가 현재는 이제 정치적으로는 은퇴하시고 종교적으로만 활동하고 계시고 그분에 의해서 이제 티베트 불교가 거기에서도 퍼지지만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퍼져 나갔고, 또 여러 가지 또 공로가 많고 평화적으로 또 문제를 다루시고 해가지고 노벨상도 받으시고 또 수많은 또 유명인사들이 불교가 좋다 해가지고 귀의도 하고 해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제가 작년인가 어디서 봤는데 서구인들을 대상으로 현재 세계 영적 지도자 누구냐 이렇게 앙케이트를 했더니 1위 달라이 라마, 2위 프란체스코 교황 이렇게 나왔대요. 이럴 정도로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는 서양인들에게까지도 달라이 라마 하면은 영적인 스승 중에도 넘버원이다. 이렇게까지 인정받는 대단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교 역사상 최고 포교자는 누구냐? 부처님을 물론 제외하고요. 또 부처님 수제자들도 제외하면 첫 번째로 기억나는 사람은 당연히 아소카 대왕일 것이고요. 아소카 대왕 다음으로 이제 남방불교를 제하면 북방 쪽으로 넘어오면 아마 현장법사, 수많은 구도 우법승들 중에서 현장법사님을 대표로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는 아마도 세 번째가 달라이 라마가 아닐까, 3대 포교사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 달라이 라마 중심으로 하는 인도에서의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아주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 길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듣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나마라도 간결하게 크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티베트 불교를 그 담론을 하면은 엄청나지요. 왜냐하면 세계 불교 3대 패밀리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우선 뭐 테라와다. 테라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자부 불교인데, 현재 뭐 스리랑카, 그다음에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그다음에 인도, 방글라데시, 또 베트남 일부. 이것이 이제 테라와다 상자부 불교고, 그다음에 이제 마해나라고 그러면은 대승불교라고 그러면 이제 중국, 한국, 일본, 뭐 대만, 뭐 베트남 뭐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바즈라야나라고 하면은 이제 금강승 불교인데 이 밀교라고 그러죠. 이거는 이제 티베트, 또 몽골, 러시아, 네팔, 그다음에 이제 부탄, 시킴, 또 전 시간에 얘기했던 라다크랄지 이런 데가 다 이제 바즈라야나 이제 티베트 불교권이고, 티베트란 것은 옛날부터 토본 아닙니까? 토본. 토본이고, 엄청나죠. 그 티베트 토본 제국이 한때는 그 뭐 당나라를 갖다가 그냥 위협을 하고 말이지. 또 그 공주, 공주를 갖다가 토본 왕한테 그냥 시집을 보낼 정도로 말이지. 그 정도로 그 토본 제국이 이제 강력했는데,
티베트 불교라는 것이 인도의 후기 대승불교가 이제 그리 전해진 건데, 후기 대승불교라고 그러면 이제 5세기, 6세기 뭐 이런 때인데, 그러니까 불교가 한 뭐 천한 몇백 년이 천년이 지나다 보니까 인도에서 힌두교가 이제 불교하고 이렇게 또 어느 정도 이제 수합이 되는데, 순수한 불교만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이 재미가 없다 보니까 이제 힌두교는 의례가 많지 않습니까? 의례 부자 이것을 불교가 도입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그 밀교적인 요소를 도입을 해서 발전시킨 것이 이제 바자나야나 불교인데, 그래서 그 나란다 대학에 말하자면 불교가 티베트로 집중적으로 이제 전달이 된 거거든요. 7세기, 8세기 뭐 이때. 그래서 티베트 왕 송젠 캄포는 그 문자를 티베트에 그때 문자가 없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산스크리트랄지 뭐 이런 걸 모방해가지고 문자를 만들었어. 문자를 불교를 갖다가 받아들여가지고 그 역경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나란다 학파 말하자면은 오늘날 티베트 불교가 중간 유식이 강세로 이제 이렇게 발전하게 된 이유가 처음부터 그냥 그 학문 불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티베트 불교는. 그래가지고 깐주루 딴주루 그 대장경이 어마어마합니다. 티베트의 불교뿐만이 아니고 여러 분야의 그 인도의 어떤 그런 뭐 종교 문화 뭐 의학 무슨 뭐 하다못해 점성 이런 것까지 다 번역을 했거든. 그래서 인도에서 사라진 초기 불교는 물론 스리랑카 동남아시아 미얀마 태국 뭐 이런 데 이제 전승이 되었고 또 이 중세의 어떤 그 바지나야나 불교, 밀교적인 불교는 티베트로 다 옮겨가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인도 말하자면 5세기, 6세기, 7세기, 8세기, 뭐 9세기, 10세기의 불교를 알려고 그러면 우리는 티베트 불교에서 그 인도 불교를 갖다가 유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티베트 불교를 이제 얘기하려면 뭐 한이 없는 거고. 그래서 다라이라마에 다시 또 이제 집중해서 얘기를 해본다면은 다라이라마는 다라이라마는 칭호는 그 몽골에서 이제 붙여진 이름인데, 이거는 이제 그 몽고가 1368년에 이제 망했잖아요. 몽골 제국이 명나라한테 망하고 이제 저 북쪽 북원이라고 그러지 북원. 그 당시에는 이제 망할 때는 원나라였고 원나라가 이제 망하고 이 사람들이 몽고족들이 이제 저 초원으로 이제 쫓겨가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북원이라고 그래서 그 알탕칸이라는 말하자면 그 지도자가 이제 그 라마를 초청을 해가지고 갤르바지 그러니까 달라이라마가 이제 저 티베트 불교가 4대파가 있습니다. 4대 종파가 가규파, 닉마파, 샤카파, 갤르바 이렇게 있는데 갤르바는 이제 그 중간에 나중에 이제 그 창종이 된 건데 일종의 이제 개혁파죠. 그래서 그 고승을 초청을 해서 말하자면은 거기에 이제 달라이 라마라는 칭호를 부여하고 또 알탕칸은 자기가 징기스칸 후예라는 것을 또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이후부터 요 이렇게 개성이 돼가지고 어 실질적으로는 이제 3대부터입니다만은 그 위에 스승들을 갖다가 초대 2대 뭐 이렇게 이제 추존을 한 건데 다라이라마에 오면은 이제 14세가 되죠. 그리고 거기 또 뭐 이렇게 그 뭐 또 얘기를 하면 한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다라이라마는 5세 때부터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원에서 티베트 라사에서 거기서 교육을 거의 한 20 몇 살 때까지 이제 받지요. 그래가지고 아주 뭐 경학이 뛰어나고 어려서부터 했기 때문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작가님도 얘기했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이제 밀려가지고 1959년에
인도로 이제 망명을 한 거 아닙니까? 인도로 망명을 했는데 그때 네루 수상이 그 몇 가지를 이제 제안을 했어요. 달라이라마한테 어디에 망명처를 정하겠냐. 그래서 이제 몇 군데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현재 그 다람살라라고 거기가 이제 히마찰 프라데시라고 있어요. 히마찰 프라데시. 거기에 이제 그 다람살라란 데가 해발 한 7, 800m 돼요. 그러니까 브리티시 인디아 시대에 거기가 그 총독, 인도 총독 그 여름 별장이라 쉽게 얘기하면 별장. 응? 이제 그쪽을 이제 줬죠. 다라이라마한테 이제 주고 거기에 이제 망명 정부를 세우도록 하고. 그래서 나도 이제 거기에 그 몇 차례 이제 저도 가봤고 또 가서 이제 다라이라마를 초청하기 위해서 조계종 총무원장 초청장, 그다음에 동국대학교 총장 초청장, 그다음에 또 그때 제가 이제 WFP 사무국장이었으니까 거기 초청장 해가지고 초청장 세 개를 들고 그 다람살라에 가가지고 다라이라마를 내가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우리가 초청을 한다 했더니 오겠다 그러더라고. 오겠다 그러고 다라이라마도 그때 그 원칙 스님의 원칙 예? 신라 출신 원칙 스님의 해심 밀경 소에 관심 많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자기가 그 60년대 일본을 가면서 티베트 대장경을 동국대학교에 제가 기증을 했다고 그러고 제가 가서 또 확인도 해봤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한국 꼭 한번 가고 싶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뭐 비자가 중국 눈치 보느라고 이제 비자가 안 나와서 못 오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요즘 뭐 떠들어 쌉니다만은 사실은 다라이라마를 한국에 초청하는 그 당사자가 제가 최초입니다. 제가 물론 뭐 나 혼자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근데 요즘 와서 뭐 다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90년대 초에 사람살라까지 직접 가서 이제 그렇게 했고 그 일 때문에 세 번을 갔다 왔고 사람살라를 그리고 그 후에도 이제 몇 번 만났죠. 여러분 뭐 회의 몽골에서도 뵙고 또 인도에서도 뵙고 해서 어 그래서 이제 여담이지만은 그때 내 등을 이렇게 두드리더라고. 어? 두드리면서 말이지. 아이고 좋은 일 한다고 그러고. 근데 야, 그 찌릿찌릿 하더라고. 그분한테 그 에너지가 있더라고. 에너지가. 그래서 이제 그 다라이라마가 어쨌든 뭐 이제 인도로 망명을 해가지고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CIA가 다 그 개입을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현재 그 티베트 본토 난 또 티베트 본토도 가봤어요. 그 후에 라사도 가보고 그 포탈라궁 다라이라마의 계시던 포탈라궁도 제가 가봤거든. 어마어마하잖아. 그 가보면 응? 거기 내가 세 번 가봤는데 거기 가면은 그 포탈라궁이라고 있잖아. 포탈라궁에 보면은 다라이라마 집무실이 있어요. 집무실이 이제 홍궁백궁인데 포탈라궁이라고 그래서 전부가 불교적인 종교적인 목적의 그 궁이 아니야. 두 가지 성격을 띠고 있어. 하나는 불교, 종교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고 또 한 곳은 이제 정치적인 왜냐하면 다라이라마는 티베트의 종교적 지도자면서 국가의 왕이거든. 그러니까 그 보면은 같은 방인데도 이제 반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빨간색 홍은 불교 역할을 하는 것이고 백은 정치 행정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 홍 쪽은 이제 그 앉는 자리도 뭐 높게 이렇게 돼 있고 그거는 종교적 역할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 백악관 뭐 할 때 백은
이제 세속적인 어떤 그런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딱 이렇게 갈라져 있더라고 보니까. 요즘은 그걸 차단시켰다고 그러더라고. 그때만 해도 다라이라마가 실제로 쓰던 모든 뭐 책상이랄지 이런 걸 내가 다 봤거든, 직접 가서. 그래서 이제 그 망명을 해가지고 이제 다람살라에 이제 계시는데 자연히 뭐 그때 많이 이제 뭐 라마들하고 또 티베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왔지 않습니까? 지금 와가지고 현재 다람살라라는 곳에 히마찰 프라데시 주에 이제 망명 정부가 있고 또 밑에 그 보면은 마을에 이제 그 정부 건물이 있고 또 그 위에 이제 그 중턱에 다라이라마 그 옛날 브리티시 인디아 시대 총독이 쓰던 그 여름 궁전에 여름 별장에 이제 다라이라마가 이제 남걀 사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사원도 있고 또 거기 주석을 하고 그 위에 또 올라가면은 이제 그 티베트 이제 그 타운이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이제 한국 사람들 뭐 엄청 다니고 뿐만 아니고 뭐 외국 사람들 뭐 그게 아주 뭐 한동안 그 바람이 불었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하지 그 작은 티베트라고 그러지 리틀 라사라고 그래가지고 리틀 라사라고 그래가지고 티베트 본토 라사보다도 더 그냥 활발하게 예? 그 말하자면은 보험을 일으킨 곳인데 그 후에 내가 다라이라마를 친견하고 후에 그 티베트 라사를 가봤더니 라사의 그 말하자면 그 팔각가라고 있거든. 팔각가 여덟 이렇게 그 도로가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절에도 가보고 포탈하고 가본데 그때는 좀 썰렁하더라고. 모든 티베트 불교의 말하자면 다라이라마를 비롯해서 거의 많은 고승들이 인도로 다 가버리니까 썰렁했어. 티베트 본토는 사실. 근데 지금은 다시 또 이제 회복이 돼서 중국 내에 티베트 불교가 또 엄청납니다. 지금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담론을 하기로 하고. 그래서 티베트 불교의 말하자면 중추적인 핵심 멤버들이 인도로 다 옮겨와 버렸었지 말하자면. 1959년, 60년대, 70년대. 벌써 지금 몇 년입니까? 벌써 뭐 한 6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 다라이라마가 가장 한 게 뭐냐면은 교육기관 설립이에요. 티베트 불교 교육기관. 그래서 사라나트, 녹야원 그 있는 거기에 티베트 불교 중앙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엄청난 그 학자들을 갖다가 양성을 했고 또 저 밑에 가면은 이제 그 이, 까르나타카주라고 있거든요. 마이소르라고 저 남쪽에 가면은 티베트 그 타운이 있는데 제가 직접 거기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거기에 그 닉마파 그 사원대학이지 일종의 티베트 라마 학생들이 10,000명이더라고 10,000명. 응? 10,000명. 10,000명이 한 군데서 그 사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갤르파는 뭐 한 3,000명 되고 또 티베트 비구니 스님들도 한 2,000명이 공부하는 곳이 사원이 있더라고. 거기 막 집중돼 있어. 그러니까 한 2만 명 정도가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티베트 라마들이 말이지. 라마하고 그 비구니들하고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이제 그런 곳이 있고 그래서 지금 벌써 한 60년이 흐르다 보니까 티베트 본토 불교하고는 다른 티베트 알짜 불교가 다 인도로 와서 지금 인도 히마찰 프라데시 주는 물론이고 또 우따라칸드라고 있어. 우따라칸드. 거기에 이제 샤카파 같은 파는 거기에 이제 또 본부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티베트 불교가 티베트 본토보다도 인도에서 더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티베트 라마가 뭐 한 4, 5만 명 돼요, 지금 현재. 인도에 있는, 인도에 있는. 그래서 여기 가도 티베트 불교, 제가 가도 티베트 불교, 그리고 또 그 인도에 있는 티베트 불교가 다라이 라마를 비롯해서 유명한 그 라마 학생들이 유럽이나 미국에 또 그 전파를 해가지고 지금 뭐 미국이랄지 유럽, 영국, 프랑스, 뭐 스위tzer랜드 이런 데 그 티베트 이제 사원이 있거든요. 그것도 다 그 사실은 인도, 인도에 있는 티베트 불교가 그대로 이제 말하자면 전파가 된 겁니다. 지금 전파가 되고 인도 내에서의 티베트 불교는 막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현대 인도 아대륙의 불교 그러면은 전 시간에 제가 얘기했지만은 순수한 인도 국적 출신의 에, 암베드카르 박사를 추종하는 나바야나 불교, 그 다음에 벵골 지역 불교, 그 다음에 또 이제 라다크 불교, 또 이렇게 이제 그 티베트 불교, 그 다음에 또 다음 시간에 얘기할 이제 성지 중심의 불교, 이 4대 그룹이 사실상 현대 인도 불교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제 집단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인도에 있는 뭐 다라이라마 얘기를 하려면 한이 없어요. 한이. 다라이라마를 내세우지 않으면은 흥행이 안 될 정도로 근데 지금 다라이라마가 이제 나이가 많고 거의 뭐 90이 다 돼가고 해외여행을 요즘 안 하십니다. 해외여행을. 여러 가지 또 건강성 이유도 있고 그래서 국내 인도 내에서만 이제 움직이시는데 지난 그 IBC 국제불교연맹 총회 때도 그 참석을 하셨어. 휠체어 타고 참석을 하시더라고. 휠체어. 그리고 아직도 망명 신분이거든. 망명. 인도 국적이 아닙니다. 다라이라마는. 아직도 망명 신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 정부에서 그 경호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그 케어할 수밖에 없고 또 다람살라에서 델리로 오실 때는 반드시 그 기차를 타고 오십니다. 기차. 기차 하나를 그냥 통으로 내드리는 거예요. 다라마를 위해서 말이지.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그냥 망명 말하자면은 그 인도의 외국의 그 왕이나 대통령 수상급의 지금 대우를 이제 받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아까도 작가님도 얘기했지만은 망명정부 수반 자리는 이제 내놨지만은 그 종교적 지도자로 정신적 지도자의 역할은 아직도 뭐 여전하고 활동도 그 앉아 계시지만은 이분이 아주 이런 그 매스 미디어에 민감하셔요. 그리고 그때 내가 만났을 때는 1990년 그때 만났을 때는 영어가 좀 서툴더라고. 그때 뭐 영국 사람 뭐 티베트 그 사람들 데려다가 이제 개인 교수도 받고 그러는데 지금 뭐 영어도 잘하시고 영어로 막 연설하고 영어로 법문하고 대단한 분이라 이분은 한 분이고 지금 저기 뭐야 매스 미디어 아마 종교 지도자로서 세계의 유명인사를 아마 가장 많이 만났을 거예요, 다라이라마. 왕이랄지, 뭐, 대통령이랄지, 수상이랄지, 엄청나게 만났어, 다라이라마. 만나고, 또 매스미디어라든지, 또 이런 유튜브도 하시더라고. 유튜브도 하고, 다람살라에 앉아가지고, 전 세계에 이제 법문을 하고, 그리고 막 그냥 뭐, 그 일본에는 또 몇 번 오셨지. 몇 번 오시고, 우리나라에만 이제 못 오셨는데, 뭐, 우리 작가님도 알다시피 몇 년 전만 해도 뭐 다라이라마 뭐 인기가 대단했잖아, 우리 한국에서. 응? 그러니까 요즘은 또 유튜브로 또 법문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방에서 앉아서 이제 법문을 듣고 말이지. 그런 지금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분이 주로 이제 불교적으로는 응? 중간 사상에 이제 정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불교는 이제 선불교적인 이 전통이 있다 보니까 조금 그거하고는 이제 선사들하고는 좀 다른데, 그래서 이제 그 이분은 아주 철저한 교화계,
교학에 기반을 한 그런 그 중도 사상을 갖다가 이제 말씀을 하시고, 우리 그 또 선사들하고는 또 좀 맛이 달라요, 맛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또 선사들은 다라이라마를 또 조금 약간 좀 다르게 또 관점이 또 다른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지 말이야. 그래서 그분의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뭐 세계적이고, 인도 내에서도 지금은 이제 건강 때문에 그렇지만은 아주 뭐 다라이라마가 떴다 그러면은 뭐 인산이내지 인산이내고, 그 인기와 영향력이라는 것은 지금도 막강하고, 뭐 우리 작가님도 알다시피 한때 그냥 다라이라마 팬들이 뭐 많았잖아요 지금. 근데 요즘은 이제 조금 열기가 좀 식어가는 그런 기분. 예, 이 정도로 하고, 그 후에 지금 인도 내에 있는, 말하자면 티베트 그 라마들이 질적으로, 그 티베트 불교라는 것은 교육을 철저히 시키더라고, 절에 들어오자마자. 그러니까 거기는 공부를 안 하면 안 돼, 지금. 그리고 인도 내에서 산스크리트 불교란 것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티베트 불교에서 다시 번역을 하고 있다고, 산스크리트로. 그래가지고 학술적으로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티베트 불교라는 것이. 미국의 그 티베트 나로빠 대학이라고도 설립이 돼 있고, 인도, 티베트, 인도, 다시 이제 유럽으로 지금 티베트 불교가 전파가 돼가지고, 리차드 기어라든지 그 배우 있잖아요. 그분도 달라마 팬이고, 티베트롤로지라고 그러는데, 티베트학이라고 그러는데, 대단합니다, 지금 그 연구 업적이랄지, 그 말하자면은, 그 수준이 엄청나게 지금, 나란다 불교대학하고 이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인도에 있는 티베트 불교, 이분들이 한 4, 5만 명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나가나 우리가 만날 수 있어, 티베트 불교. 그 라마랄지 티베트 불교 문화를 인도에 가면, 티베트 본토를 가지 않아도 인도에서만 티베트 불교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주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언제 기회가 나면, 달라이라마 얘기는 뭐, 따로 예, 달라이라마의 일생과 그분의 사상까지라면 뭐, 할 수 있다면 그렇고요. 저도 그, 달라이라마께서 내신 책들을 여러 번 봤는데, 한 2년 전인가? 3년 됐나요? 달라이 라마의 불교 강의라는 책이 불광 출판사에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비구니 스님하고 공저하신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에 비구니 스님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그런데 그동안에 읽은 달라이 라마 책과 좀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저는 글쟁이이기 때문에 제 글도 쓰고 다른 분의 생각을 정리한 적도 있는데, 제 글쟁이로서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책은 달라이 라마가 쓰신 게 아니고, 비구니 스님이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달라이 라마 그 가르침을 책으로 된 거나 자료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연필은 비구니 스님이 잡은 것 같아. 왜냐하면 어법이 일반인이 읽기에 아주 간결하고 쉬워요. 근데 원 달라이 라마 책은 그렇게 간결하고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대중성이 있어요. 그래서 명쾌하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관 사상의 기초에서 불교를 토론하면서 원제목 자체가 뭐더라? 매니 트레디션 어쩌고 해가지고 하여튼 불교의 여러 정파들 뭐 이런 정도 그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요지는 뭐냐면은 이른바 뭐 소승이니 대승이니 마하야나니 히나야나니 무슨 너니 나니 뭐 이랬었는데 그러지 말고 거기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남방 전통을 빨리 전통 이렇게 하고 대승 전통을 산스크리트 전승 이렇게 이제 부르면서 그 차이점을 알기는 알지만 서로 비방하지 말고
비교하면서 우리 같이 잘해봅시다. 뭐 이런 취지인데 그래서 사성제에 입각해서 일단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서 중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중관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파악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받아서 거기에 관해서 저는 따로 제가 그 자료들을 인용하면서 강의해서 영상을 한 8편인가 이렇게 올렸어요.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달라이 라마를 중심으로 지금 인도에서 어마어마하게 힘을 행사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퍼져나가고 있는 티베트 불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뭐 다음에 또 이거는 정리해서 한 번 더 예, 시간을 갖도록 예. 어쨌든 뭐 예, 세세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티베트 예, 불교는 이 정도에서 마치고 다음 예, 시간에는 인도 8대 성지를 중심으로 하는 불교. 그러니까 8대 성지니까 성지마다 각 예. 나라에서 온 여러 불교 그렇죠, 그렇죠. 복합대 이런 얘기를 듣도록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